두 여인은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신경전을 벌이다 안원왕이 몸져 누운 틈을 타 결국 내전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때 내전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끝나고 추군 세력에 죽은 세군 세력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고구려는 내분으로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반면 국제정세는 고구려를 급격히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돌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위로 올라오고 있죠. 게다가 북동쪽에 있던 물길, 말갈, 얘네도 손을 잡고 남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옛날 같으면 적당히 외교술도 쓰고 무섭게 응징도 하면서 얘네들을 모두 물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구려는 어떤가요? 이미 내전으로 힘을 다 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이런 중국을 주시하면서 긴장하게 되죠. 언제 자기들한테 이 불똥이 튈지 모르거든요. 자, 고구려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틈을 타 백제가 다시 고구려 도살성을 공격해 함락시킵니다. 자, 백제 신라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손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승기를 잡은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은 더욱더 고구려를 몰아붙였고요. 550년 1월 백제는 오랜만에 한성을 되찾습니다. 이어서 여기 도살성까지 함락을 시킵니다. 고구려의 양원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백제의 금현성을 점령하고요. 여기서 다시 고구려와 백제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둘이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동안 야비한 신라가 둘 사이를 지켜보며 때를 기다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정신이 없죠? 자, 둘이 투닥투닥하고 싸우고 있던 이듬해인 551년입니다. 동위의 혼란을 틈타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돌궐이 드디어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국경을 넘어 진격해 내려오던 이들은 평양성 북쪽의 신성까지 포위합니다. 하지만 실패하자 백암성으로 군사를 돌렸고 양원왕은 고흐에게 군사 10,000명을 주어 간신히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 야비한 신라, 고구려가 돌궐과 싸우는 틈을 타 양아치 짓을 합니다. 당시 백제와 동맹군이라 할 수 있는 신라는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지소태우는 이때 이사부를 시켜서 고구려와 백제 양국군을 모두 공격하게 해서 금연 또 도살 두 성을 다 차지하게 합니다. 신라도 이때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고구려 땅 10개군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신라가 더 이득이네요. 어떻게 보면 고구려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고구려는 북쪽에 돌궐이 침입해 백제, 신라와 도저히 싸움을 지속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남쪽 영역은 상당히 축소됩니다. 사건 이듬해인 552년 양원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평양성 근처에 장안성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무렵 고구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신라는 정말 본격적으로 양아치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은밀히 고구려와 내통하면서 백제의 뒤통수를 치는 거였죠. 야비한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다 공격하면서 사실상 나제 동맹이 깨지고 고구려는 이때 신라와 내통하면서 백제를 견제할 계책을 세웁니다. 사실 고구려도 이때 자존심 엄청 상했을 거예요. 신라가 그동안 자기 땅을 10개 성이나 빼앗았는데 이에 대해 보복은커녕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그냥 참고 신라와 짝짝꿍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백제 공격 계획을 세우는데 다시 위쪽에서 또 발목을 잡습니다. 자, 동위가 멸망하고 북제가 건국되면서 이들의 공격을 받은 거란 유민 1만호가 귀순한 겁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이 일로 고구려는 백제 공격을 미뤄야만 했죠. 이 당시 백제는 신라와 손을 잡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제 동맹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고구려와 손을 잡고 백제의 뒤통수를 치면서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백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우왕좌왕하고 맥없이 무너져갑니다.
아마 신라의 그런 계략을 처음부터 간파했었더라면은 신라에 대한 그런 군사적인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갑작스러운 그런 팀킬에 오히려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오히려 신라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백제는 고구려부터 한성을 수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성은 물론 한강마저 신라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나제 동맹의 붕괴가 되셨습니다. 이때 성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는데 이 작전을 미리 간파했었던 신라 복병에게 발각돼 결국 참살당하고 맙니다. 성왕이 죽자 백제군은 사기가 떨어져서 달아나고요. 신라는 백제군의 뒤를 공격해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백제군을 죽이고 맙니다. 이 사건 이후 백제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맙니다. 신라에게 다시 한성을 빼앗긴 것으로도 모자라 성왕이 죽고 석 달 만에 고구려의 공격을 또 받게 되는데요. 이래서 이때는 웅진마저 포위되고 말죠. 위덕왕이 이끄는 백제군에 밀려 퇴각합니다. 솔직히 전 이때 고구려의 행동이 신라 못지않게 야비했다고 봅니다. 동맹 깨지고 왕까지 잃은 나라를 이때다 하고 다시 공격했으니 말이죠. 아무튼 실패했습니다. 계속된 전쟁, 여기에 승리는 없고 단순히 막아내거나 패배한 것뿐입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양원왕은 중국을 향해선 물론이고 백제, 신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힘이 떨어지고 민심이 떠나가면 꼭 그 자리를 노리는 반란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557년 10월, 한때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던 환도성의 간주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행히 반란군은 진압되고 간주리는 처형되죠. 앞서 안원왕 말기에 당시 고구려 왕실을 조선 중기 대윤, 소윤의 대립과 비교했는데요. 소윤을 대표했던 문정왕후, 그의 아들인 명종은 한평생 어머니에게 눌려 왕으로서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원왕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14년 재위하는 동안 계속된 외침으로 불안에 떨다 559년 3월 세상을 떠납니다. 그나마 외침에 대비해 백암성 개축하고 장안성 세우기라도 했으니 명종보단 낫다고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 문자명왕의 재위기간은 28년, 그에 반해 큰아버지 안장왕은 12년, 아버지 안원왕도 13년, 그리고 자신도 겨우 14년 재위에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나라가 기울어지는 가운데 받은 스트레스가 이 임금들의 수명을 단축시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뒤이어 그의 아들 양성이 왕위에 오릅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지난 몇 시간 이어진 고구려 역사를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턴 백제로 가겠습니다. 고구려가 약해지면서 사실상 삼국은 3파전의 양상을 띠며 서로 경기하고 끊임없는 싸움을 이어갑니다. 다음 시간부터 백제를 통해 그 흐름을 더욱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왕조 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